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민 목사 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최진봉 목사님만 뵈다가 또 김용민 목사님 뵈니까 딱 무게감부터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게감도 그렇고. 무게감도 우리 저 최진봉 목사님은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고,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인데 예. 예장 합동교단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희한한 곳이에요. 예. 거기서 정상인 목사는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진봉 목사죠. 목사님. 예. 최진봉 목사님 이걸로 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방금 멘트로. 화를 잘 안 내세요. 예, 화 잘 안 내시고. 예. 기장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있는 교단으로. 예. 넘어올 수 있습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아. 사이즈로 보면은 그 최진봉 목사님 교단이 예. 한 10배는 더 클 거예요. 아우, 예. 그렇군요. 음. 큰 교단에 네. 있고. 큰 만큼 예. 쭉정이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봉 목사님, 우리 예. 교육 목사님의 말씀은 또 네.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우리 평안나무 이사장이자 또 목회하고 계신 김용민 목사님 네. 반가운데 네. 신천지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또 그렇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인 김용민 목사님 좀 모셔봤습니다. 어제 그 CBS 노컷 신천지. 뉴스 예.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가 바로 그 신천지 관련 기사더군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런 기사. 예.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예. 신천지 들여다본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신천지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지사가 네. 신천지 본부 경기도 과천에 있거든요. 거기를 그 급습했습니다. 맞아요.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맞아요. 기억납니다. 급습했고 예. 심지어는 그 이만희 별장, 네. 가평 거기도 공교롭게도 경기도 권역인데 아하. 거기도 쳐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네.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당시 코로나하고 저 방역에 힘써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종교기관이 앞장서서 이 방역 그렇죠. 법 네. 규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교인들을 계속 모으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그 역할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신천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네. 자기들 힘으로 아하. 반드시 손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했고요.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천지 교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TV가 있었나 봐요. TV 화면에 뉴스인데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오니까 예. 뭐 차마 이 자리에서 인용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쓸 수 어. 없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아이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신천지의 정통한 정서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지금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천지가 발발발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네.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이 민원을 냈고 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지시했어요. 예. 조사를. 이름으로써 지금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음. 신천지의 이제 위력, 음. 신천지의 파워 음. 이걸 무시할 수 없다. 네. 그 여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얘기 항상 있어 왔는데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예요, 이게? 신천지 현재 교인이 예. 21만 명이 좀 넘습니다. 오호.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천지 교인만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을 넘어가면은 이들이 휴거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주장해 왔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게 예. 2016년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그 뒤로는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예. 열심히 믿는 순서대로 14만 4천 등까지 매겨지고 1등부터. 그들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조직. 근데 세가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세가 상당하죠. 세가 상당하죠. 세가 네. 상당해요. 14만 4천 명. 근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네. 한국 개신교인만 뭐 800만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개신교가 그냥 살짝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그 규모만 보면은 규모 아니냐 이렇게 네.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어떤 결집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의 또 행동 능력을 따지면은 네. 실행 능력을 따져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집력이 할까요? 네. 뭉쳐가지고 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특히 힘이 세다. 정당 전체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을 바꾸는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네. 그 정당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특히 지난 2022년 네. 21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들어가서 당 여론을 바꿨다. 당시에 그 경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심은 윤석열 그리고 일반 여론은 홍준표, 이렇게 예. 됐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신천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네. 윤석열을 밀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신천지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네. 홍준표 이분이 대구시장 되고 나서 신천지에 달라붙어 가지고 신천지가 이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지표를 대구에서 열 때 네. 화끈하게 밀어줬습니다. 장소도 빌려주고, 예,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날 좀 밀어줘. 아마 그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암묵적인 뭐 그런 예. 얘기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번에 그 경선에 최종 경선에 오르지도 못했죠. 예. 하와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분노가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하는 그런 정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선에서 안 그럼 돼서. 윤석열과 신천지는 또 어떤 관계냐? 예. 네,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코로나 방역건으로 신천지가 궁지에 몰렸을 때 사실 추미애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이만희에 대해서 봐줬어요. 구속영장도 사실 집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신천지를 봐준 것이다. 음.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특히 이만희 씨는 윤석열을 도와야 한다. 이런 정서가 있었고 그래서 대선 경선 때 그렇게 윤석열을 또 연결이 밀었고 되는군요. 또 아울러 예. 그 대선 때는 또 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자신의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인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그것도 길을 이렇게 연결되네요. 썼고요. 예, 그 신천지 안팎의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가 돼 왔고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이만희의 별장 네. 거기를 털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감히 우리의 어떤 성질을 할 수 있는 곳을 털다니 이건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치를 떨기보다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거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네, 세상이 달라졌다.